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첫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이번 주가. 달력을 보면 둘째 주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새해 첫 주간 브리핑인데요. 1주차, 2주차 이렇게 붙여서 시작합니다. 희망의 새해. 자, 요거 별개입니다. 예. 그리고 매물이 몰려오는 현상.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5 경제성장 전략 요 관련돼서 뉴스 나왔는 걸 몇 가지 짚어보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음, 뭐좀 공급점에 모듈러 주택점에 공급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11호 대책 때 나왔던 뭐 그때 나왔던 공급 대책 그 외에 본격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예, 재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네요. 자, 요게 매물을 불러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구가 빠졌다. 그 말인즉슨 다주택자가 양도를 했을 때 세금 중과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정권 때 한 3년 정도 이게 유예가 되었었는데요. 자, 이제 일몰 종료가 된다는 말씀. 자, 그러면서 5월 전까지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 어떤 분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되냐면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 예. 뭐 준신축이죠. 예, 준신축 20년 차 안쪽으로 괜찮은 거 1,000만 원짜리 괜찮은 거 많거든요. 자, 요런 곳에 있던 분들이 갈아탔다. 자, 5, 6억짜리로 갈아탔다. 한 3, 4억짜리에서 5, 6억짜리로 갈아탔다. 요렇게 하면서 물건 두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런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들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그게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런 변수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요런 물건들이 매물로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워낙 요 비싼 거에 대한 쏠림은 있기 때문에 자, 뭘 정리해야 될 것인가?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를 정리하고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요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렇게 움직이는 게 현재의 분위기죠. 자, 요거 뭐 공급 대책은 별로 요 재탕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럼 정말 부동산을 띄우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강합니다. 아,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14억짜리 집으로 바뀝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어디에? 예. 서울 수도권으로 여기 역세권이죠. 역세권에 그전에는 준주거만 용적률을 1.4배로 완화해 주는 거. 아, 많이 지어라.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많이 지어라. 예, 그러면서 요 올려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역세권 저층 주거까지 3년 한시로 확대한다. 야, 이거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띄우려고 하는 건지 갈팡질팡합니다. 자, 매수 우위지수 대구 뭐 이쪽은 20대, 인천, 울산 좀 잘 나가고 서울이 비쳤어요. 서울이. 서울이 식지 않습니다. 열기가. 12월의 거래량도 4천 건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서울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대구도 서서히 자, 요거 21년 총량 규제 시작된 이후로 대구가 가장 빠르게 식었거든요. 대구가 가장 빠르게 식었어요. 자, 그 이후에 또, 또 가장 느리게 반등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11호 대책 이후에 불경이 힘을 좀 받고 있다. 울산은 근래 들어서 힘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치고 나가지는 못해요. 서울은 장난이 아니더라. 자, 2022년 10월, 요때를 아마 제가 최바닥으로 판단을 하는 요 시기입니다. 요때도 사라고 했습니다. 요때도 괜찮다. 지인한테도 사라 그랬어요. 요때도 10월, 요때랑 달라지는 점은 이때는 이 사람이 한 3, 4억짜리 집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5, 6억짜리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산이 좀 플러스가 되면서 자, 한층 더 높은 쪽을 바라보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도 사라 그랬대요. 11호 대책이 나왔을 때, 11호 대책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늦어진다고 해서 막 그렇게 뭐 쪼달리고 뭐 그렇게 뭐 쫓기듯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은 계속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 지난번 자료 대구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울산이 좀 셌다가
울산이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약간 찝찝하긴 합니다. 주간 신고가 비율 요거 좀 범위를 제가 23년도로 좀 축소했습니다. 예, 신고가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빵 퍼센트 되고 빵 퍼센트도 있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신고가가 한 건도 안 나오는 시절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갔고요. 그리고 한 5%대에서 살짝 고개를 드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퍼센티지는 좀 제한적이더라. 예. 근래 들어서 야, 상승은 상승 맞다. 불경 분위기 좋긴 좋은데 거래량이 꺾이는 상승이라는 부분이 조금 찝찝하다. 예, 부산도 1000건을 찍었다가 600건, 뭐 700건 요 수준까지 와 있고요. 대구 600건대를 찍었다가 지금 400건대에 와 있다. 그게 부산 대구만의 문제냐? 아니,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야, 수도권 족쳐놨으니까 우리가 가야지 했는데 가다가시들 예, 이게 분명 11호 대책 이후에 확 떠오르던 것이 '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매매 거래량 12월 예상치 지금 한 92%, 94% 신고되었다고 봤을 때요. 부산도 3,800 건대의 거래량이 3,200 건대까지 줄어듭니다. 예, 월간 기준이죠. 아까 좀 전에 봤던 것은 주간 기준이었고요. 대구는 2,600건 수준에서 2,200건 수준. 울산은 2,500건에서 2,200건. 야, 이거 뭐지? 지방이 정말 잘 나가는 게 맞나? 아, 1월 효과? 1월 효과 때문인가? 자, 대출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2월부터 1월 달에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예, 대출 올해는 얼마나 할 것인가라는 윤곽이 드러나고 2월 달부터 본격적인 해빙기가 시작될 텐데요. 그때 거래량이 더 살아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총량 규제 원년 그 이후로 거래량 이 정말 이거 와, 대구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5년. 이때 23년도에 잠깐 요 시기인가요? 23년 요 무렵에 대구가 3개월 정도, 예, 12주 정도 예, 주간 실거래 지수장으로 플러스를 살짝 띄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대세 상승이라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가자라고 했지만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평균적으로는 크게 힘을 못 썼다. 근데 힘을 쓰는 조금 쓰는 애들 물론 존재했죠. 예. 그 사이에 스리슬쩍 예, 막 2억 이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가격 하락률이 50%, 40% 이런 것들이 오히려 23년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 총합의 규모로 봤을 때 시장은 크게 변동 없는 상태로 흘러온 것 같다. 주간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매매 거래량 대구, 부산 좋죠. 예, 초록색이 이게 상대적으로 예,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거. 울산 1등, 대구 2등. 와, 좋은 걸로 2등 자리 차지하는 것은 대구가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안 좋은 걸로 1등, 2등 차지하는 것은 지긋지긋할 정도였습니다. 전세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야, 아파트 그거 가만 보니까 이거 제가 방송에서 워낙 많이 했던 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태닝텐 카페에 있는 글을 보니까 야, 아파트 이거 상승률 해보니까 연간 뭐 4% 정도 되는데 내가 대출금리 4% 내가지고 3, 4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집 사는 게 이게 맞냐? 그 대출 금리라면 조금 곤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치까지 플러스하면은 분명 사는 것이 더 이득이긴 하다.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고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할 바에야. 사실 뭐 3, 4억 대출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야 야, 이거 그냥 월세 살면서 이거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게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뭐 등락이 있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지. 아, 집 살 돈을 여cep해 가지고 여기 해 가지고 무리를 한다. 성공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 확률로 가자고요. 확률로. 자, 전세 거래량 대구가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울산은 매물 자체가 없어서 문제라고는 하지만 대구 전세 거래량 월간 1,400건 기준.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 순위상으로도 많지는 않죠. 근래 들어서 매물이 실질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그것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부산은 한 2%, 2.5% 정도 늘어났고요.
대구도 대략 뭐 한 2%, 인천도 2%, 광주도 광주는 왜 이렇게 많이 2,000건 늘었으면 거의 10% 늘어났습니다. 대전 4%, 울산 분위기 좋다고 하죠. 매물 늘어나죠. 360건이니까 3%. 그 부산 대구가 조금 나은 편이죠. 딴 지역들 매물 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요일에 따른 차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다시 7일 전으로 가서 1월 3일과 요 날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일주일 전 오늘 일주일 전 오늘 토요일이죠. 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도 부산은 매물이 2% 늘었고요. 대구는 500건이니까 한 뭐 1.5% 대충 잡아두고, 인천은 한 700건이니까 한 1.7%, 광주도 광주가 진짜 미친 듯이 늘었네요. 다른 건 계산 그만할게요. 아무튼 요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 끝자리가 살짝 꺾여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조금 확대해서 인구 100만대 도시도 보면 광주, 요일적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내려가던 매물이 살짝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 전세 매물은 대구 늘어나고 있는 부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3,650건까지 떨어졌던 매물이 4,100건까지 올라왔나요? 뭐 그러합니다. 대구 4,100건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3,650건까지 떨어졌던 게 이렇습니다. 그럼 대구만 늘어나고 있냐? 대구랑 비슷하게 광주도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자, 인천도 매물이 반등해서 늘어나고, 부산, 야, 전세 대란 일어나서 난리 난다, 이렇게 전세 매물이 반등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속적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구가 전세 매물이 없어서 난리 난다고 했는데, 대구는 전세 매물 그나마 타 광역시 대비는 많은 편이에요. 그 단순히 전세 매물 하나로만 이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이용한다면 인천이 계속해서 폭등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 다른 지역들도 살짝 울산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도 반등해 나가고 있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